지금 쉐입을 잡고 온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큐티클 리무버라고 한 제품을 표면에 뿌려줄 건데요. 좀 큰 사이즈 용량을 사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소분해 놓고 사용하는데, 이 리무버를 직접 손에 도포를 하고 바로 케어를 시작하면 이런 걸 건식 케어라고 해요. 근데 이 리무버의 제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산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물에 불려서 희석시키는 거죠. 알카리성으로 조금 변환이 되겠죠. 물에 희석이 되니까. 그래서 고객님의 손톱도 중요하지만 시술자의 손 피부도 중요해요, 언니. 왜냐면 언니들 손을 잡는데 제 손이 거칠거칠해. 기분이 좀 그렇죠. 이런 게 다 이런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조해지게. 그래서 너무 건조해지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 희석작용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어볼에다가 손을 살짝 불려서 케어를 해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식 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빨리 단축이 돼요. 습식 케어는 내 손에 이제 유수분을 보충해가면서 천천히 불리겠죠. 하지만 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불리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드릴을 사용하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습식 케어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녹여서 사용하는 곳은 간혹 습식 케어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아까 손에 부슬부슬하게 남아져 있었던 베이스 기억하시죠? 그 베이스 같은 경우가 이럴 때 불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손상도가 거의 없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원액 아센톤으로 손톱에 있는 젤을 녹여서 하면 주변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격하게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인데, 이러면서 보충이 되고 맨 마무리할 때 오일 화일이나 핸드크림을 바르면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크게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불리고 나면 이렇게 푸셔라고 하는 제품도 있고 저처럼 큐렛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어요, 언니. 이 큐렛이 치과에서 파생된 도구 중에 하나인데 치아에 있는 치석을 이렇게 밀 때 사용을 해요. 네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큐티클 부분을 밀 때 또는 밑에 낀 각질을 뺄 때 사용하는 큐렛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네일에서 큐렛을 제일 많이 쓰기도 해요. 발을 할 때도. 그래서 여기 날의 모양을 보면 이 손톱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 끝은 손톱에 붙어있는 양쪽 표면을 밀어 올릴 때 이렇게 루즈 스킨을 밀어줄 때, 언니 쪽에 있는 이 직선면 같은 경우에는 큐티클을 밀 때. 근데 밀어 올리지만 언니 미묘하게 롤링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둥글둥글 평소에는 제가 빠르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냥 미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언니. 근데 그냥 미는 게 아니고 살짝 롤링해 가면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루즈 스킨을 끌고 나오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밀면은 이 민 루즈 스킨들이 언니의 큐티클과 베드 사이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롤링 하면서 이렇게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그리고 마무리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밀어진 루즈 스킨을 끌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기적으로 케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큐티클 모양이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잡혀요. 이 잡힌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처음 케어를 안 해보신 분들은 큐티클이 넓고 딱딱하게 자라는 편인데 계속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한다면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케어를 할수록 큐티클이 덜 자란다고 표현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굴릴게요. 한 번으로 푸싱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불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불려서 경계면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는 이제 케어하는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불려서 케어의 준비 단계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언니 거즈 사용이 좀 의아해하지 않으세요, 언니? 다른 데는 물티슈를 많이 써요, 언니. 근데 저는 거즈를 쓰는 이유가 내일 시험에서도 멸균 거즈를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애기들 쓰는 가지 손수건 거즈를 사용을 하는데 왜 이걸 사용하냐면 물티슈는 솜 조직 같은 게 얼키설키 이어져 있는 거예요. 휴지를 확대해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실 오르락이 같은 것들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물티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이들을 압착시켜 놓고 이제 물 수분기가 남겨져 있도록 한 거니까. 근데 거즈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실들이 모눈종이처럼 얼키설키 매어져 있죠. 그래서 케어할 때 주변을 닦아가면서 하는데요, 언니. 케어 시작할 때 왜 그게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푸싱을 지금 2회 진행해 놓은 상태인데 2회 할 필요 없어요. 1회로도 가능하고 2회 이상도 가능해요. 거즈를 손에 끼고 리퍼로 큐티클을 제거를 할 건데 큐티클을 제거하기 전에 제가 불려놓은 누드 스킨을 이렇게 닦아내는 작업을 해요. 보통. 자, 닦아내면서 이 사이에 그 루즈 스킨들이 끌어져 나와요. 네, 물티슈로 하다 보면은 이 날카로운 끄스러미 부분에 실 오르르기 같은 아니면은 물티슈의 그 솜짝 같은 아이들이 여기에 다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멸균 거즈나 과제 손수건인 거즈들을 사용을 하면 여기 이 모직 사이사이에 루즈 스킨들이 껴요. 그래서 한 번 물티슈로 3번 이렇게 닦아내서 빼야 될 걸 한 번에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루즈 스킨이나 분진을 다 제거해놨는데요. 이제 니퍼로 케어를 들어갈 거예요. 니퍼는 항상 손톱 표면에 일자로 수평하게 딱 기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날에 맞춰서 니퍼를 각도를 맞춰서 돌려서 이 손톱 바퀴에 맞춰서 자르는 건데 지금 저는 자르고 뒤로 빼고 자르로 니퍼날을 뒤로 빼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해요. 근데 어느 샵들은 자르고 앞으로 탁 이런 샵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후관리가 조금 요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내가 큐티클을 딱 잡고 앞으로 뜯는다는 거는 이 날의 앞날 부분이 큐티클에 닿아있을 때 그 닿는 면적을 잡아 뜯어내는 거거든요. 이 손목 스냅으로 인해서. 그래서 손끄스러미가 유달리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자르고 뒤로 살짝 빼고 연결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하는 습관으로 가보다 보면은 손톱 끄스러미가 10% 일어날 걸 7% 5%로 줄여줄 수 있어요. 지금 손이 굉장히 건조해졌잖아요. 물을 살짝 묻혀서 닦아가면서 니퍼는 항상 손톱 각도에 맞춰서 약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거즈로 손톱 표면을 늘 항상
어디를 잘라야겠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더스트들도 빼고 이런 굳은 살, 사이드, 반대쪽, 굳은 살, 사이드. 지금 보다 보면은 제가 니퍼를 한 번에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저는 3번 놓아서 하거든요, 구역을. 한 번은 코너에서 시작해서 큐티클의 코너링까지 한 번. 반대쪽 사이드 코너에서 시작해서 큐티클의 코너까지 이렇게 잘라요. 그런 다음에 니퍼날을 완전히 큐티클에 밀착시켜서 양쪽 자른 마무리 부분을 연결. 이렇게 하면은 뜬스러미도 덜 나오고 좀 한 번에 잘라서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롤링을 해서 제거되지 못한 붙어있는 루즈 스킨 부분도 큐티클 제거하던 것처럼 똑같이 천천히, 다른 건 빨리 하더라도 케어 할 때만큼은 천천히 내가 자르고자 하는 분위기를 확인해가면서 하는 습관이 전 좋은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피부를 절사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네일샵에서의 제일 큰 실수는 출혈이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하지 않게 천천히 큐티클을 제거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손톱 표면이 하얗게 건조되죠. 표면에는 이 큐티클 리무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물을 살짝 적셔서 급격하게 건조하지 않게끔 물을 살짝씩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어를 다 마무리하고